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KPS 생명과학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게 20% 이상이 급락해서 VI가 하락 VI가 두 번 발동했어요. 그래서 좀 어이없게 지켜봤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영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영화 작전인데요. 이 영화 작전이 2009년에 나온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요분이 그 개인 투자자고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조폭들이 하고 있는 그 주식 작전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더가 주식을 매집하게 되죠. 매집해서 최대한 많이 매집해야 되니까 저가에 최대한 많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가를 한 방에 급락시켜요. 완전히 거의 뭐 오늘처럼 20몇 프로 급락을 시켜서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그걸 다 받아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이 매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조폭이 야 그렇게 하다가 물량 다 뺏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그랬더니 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게 되죠. 물량을 많이 매집해서 결과적으로 뭐 작전을 성공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처럼 어떤 작전을 쓴 게 아닌가. 이유는 첫 번째로 기사부터 볼게요. KPS 생명과 화이자 백신 관련 없다. 대주주만 대박 났다. 자, 일단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KPS 홀딩스 지분 20% 처분해서 약 900억을 확보했다. 자, 이 부분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이 부분이 호재가 될 수 있다.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왜냐면 다른 화이자 백신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얘만 하락을 했잖아요. 얘만 못 올랐잖아요. 이미 반영이 된 건데 굳이 이 뉴스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화이자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거는 관련이 있냐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우리바이오는 대표이사가 화이자 전무 출신이래요. 제일약품은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딱히 화이자와 연관성은 없어요. 이것도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화이자에서 그 코로나 백신을 아무리 많이 판다고 혜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테마잖아요. 테마이기 때문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대한과학도 뭐 냉장보관 관련 기업인데 이것도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주식은 계속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KPS 생명과학만 오히려 얘가 더 가장 연관성이 있어요. 화이자의 중간 원료를 15년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연관성이 있어요. 얘가 대장주가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보시면 자, 우리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오늘도 상승했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한과학도 좋은 분위기죠. 저희는 이걸로 수익 실현을 했죠. 우리바이오 뭐 대한과학으로 뭐 20에서 40% 정도 수익 실현을 했죠. 이미.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화이자에서 뭐 대표이사 근무했었다. 그 이후로 급등을 했는데 KPS 생명과학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급락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대주주 지분 처분한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관련 없어요. 이게 테마는 웃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와 연결이 되면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기업과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급등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 다 같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얘만 하락했다는 거죠. 저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작전. 제가 보기엔 그 영화 작전에 나오는 내용처럼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어쨌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여기 보시면은 오늘 오후 1시쯤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분봉으로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으로 볼까요? 자, 3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장 시작할 때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분위기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 뉴스가 딱 이 시간 1시에 나오더니 갑자기 급락을 시켰어요. 그죠? 이게 제가 보기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건 뭔가 작전이다, 개수작이다 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지금 뭐 여기 댓글도 봤는데 제가 댓글 아까 몇 개 봤거든요. 뭐 악의적인 기사다, 언젠간 벌 받을 거다, 뭐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뭘까? 진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사실 아니라면 어쩌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에 다 똑똑해져서 이게 뭔가 작전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말하자면 이 KPS 홀딩스는 아마 마이너스 15%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KPS 생명과학은 마이너스 30%예요. 솔직히 저희가 이미 요 관련주 대한과학이랑 우리바이오로 20에서 40% 수익을 봤으니까 그냥 이걸 손절합시다 라고 해도 되는데 손절 안 하려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리고 이걸 많이 사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연습 삼아 한 주 아니면 10만원어치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 본인이 이제 투자 금액이 10억 정도 되면 투자금이 10억인 분은 한 100만원만 사세요. 소량만 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일 오늘 매수하신 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더 사라고, 본인이 산 것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사라고 그 댓글에 보면 제가 장중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못 사신 분들은 내일 그냥 예를 들어 한 주 사신 분은요, 한 4주? 4개, 뭐 10만원 사신 분은 40만원, 그리고 100만원 사신 분은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10억 정도 투자를 하신 분이 100만원 사라고 한 거니까 한 400만원 정도 더 사서 물타기를 하겠습니다. 물타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인 게 거의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마이너스 10%로 잡을게요. 제가 마이너스 15%도 물타기 하면 마이너스 5%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서우시면 내일, 제가 보기엔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반등이 나와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일본으로 볼게요. 그냥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반등 나올 확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제가 항상 70% 이야기했잖아요. 70%. 어떤 주식을 살 때 오를 확률 70%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금은 최소 80에서 90%는 내일부터 반등 나올 확률이 있다. 내일부터 서서히 반등 나오거나 급반등 나오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물타기를 해 놓는 게 유리할 것이다. 물론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 있어요. 주가가 급락하면 그날 뭐 손절하시는 분은 손절해도 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를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 탈출할 수 있을 만큼 반등이 나와요. 약간의 물타기를 하면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전고점을 저는 돌파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 뭔가 이게 작전이고 어떤 개수작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거 손절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하면 진짜로 몇 월 며칠 날 손절 마이너스 몇 %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보시면 이 네 종목 중에 얘가 제일 대장주예요. 15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뭐 이랬었다, 누가 대표이사가 이랬었다,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오히려 화이자와 어떤 연관성이 KP생명과의 가장 있다라고 봐서 저는 그냥 홀딩하는 게 맞고, 오히려 물을 타서 무서우신 분은 바로 탈출해도 되고, 반등이 나오면, 아닌 분은 그냥 쭉 홀딩해도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주식을 소액만 사라고 한 거는 테마주예요. 테마주이기 때문에 소액만 접근하라고 했고, 만약에 많이 사면 이 세력들이 밥상을 엎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밥상 엎은 거예요. 밥상을 엎는 걸 경험하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소액으로 사신 분들, 설마 이거 막 베팅 막 1000만원, 2000만원 하신 분 없겠죠? 제가 분명히 소액 베팅해라고, 소액만 사라고, 연습이다 라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많이 베팅해야 될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런 게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소액만 사셨는데 공부 엄청나게 한 거예요. 자, 정치 테마주를 비교해 드릴게요. 정치 테마주 기승, 이낙연 형님, 유시문 형님, 나와 관계없는 곳. 이게 2018년 12월 24일 나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남선 알미늄 아시죠? 정치 테마주, 남선 알미늄 요거 하나만 볼게요. 저희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요거 관심 가지셨으니까, 남선 알미늄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2018년 그 12월 24일입니다. 이때로 돌아가 볼게요. 남선 알미늄. 잠시만요.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남산 알미늄을 제가 좀 그 주봉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봐서 2018년 12월 이때네요. 이때입니다. 날짜 보이시죠? 이때가 주봉이라 이때예요. 보시면 이때 그 이낙연 형님 테마라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 그 이낙연 형님이 이낙연 형님이랑 이 회사랑 관계없어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그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랑 그 KPS 생명과학이 똑같아요. 차트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쫙 올라서 결과적으로 거의 8,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곱하기 뭐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관계없는데 관계없다고 나와 관계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으니까 말하자면 짜증나니까 그냥 주가를 확 빼버린 거예요. 겁주려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한번 겁주기로 확 빼고 개인들이 오늘 엄청 무서웠잖아요. 솔직히 저 최근에 이렇게 20몇 프로 떨어지는 종목을 본 적도 없어요. 저희 포트에.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무서우니까 다 투매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아마 그 제 영상 보시는 분도 투매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건 소액만 사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물타기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포인트인데 원래 제가 뭐 말하자면 한 주 산 거 4주 사면은 마이너스 5포인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3포인트, 4포인트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물타기를 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이거는 개수작 같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뭐 너무 무섭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매도하셔도 되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익을 많이 받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어느 순간 손절을 하는 종목도 나올 거고 손실을 보는 종목도 나올 거예요. 제가 찍은 게 다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최근에 지수도 좋고 너무 상황이 좋고 제가 예측하는 것들이 너무 잘 맞아서 우연보다는 어떤 상황과 뭐 아다리가 맞아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테마주는 단타나 테마주는 못 맞출 확률이 높아요. 이해 가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물타기해서 좀 기다리면 제가 보기엔 충분한 수익이 나오고 오히려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KPS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요. 쭉 볼게요. 지금 지수부터 쭉 볼게요. 지수 보시면 오늘 또 코스피 또 고가 돌파했죠. 계속적으로 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예상한 대로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죠. 미쳤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거의 1조를 사버렸어요. 1조나 사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 확률이 높습니다. 뭐 코스닥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다. 뭐 코스닥도 딱히 나쁠 거 없어요. 지금 뭐 좋은 흐름이에요. 이 볼벤 상단 위로 가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니까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오늘 KPX가 좀 그렇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뭐 괜찮습니다.
뭐 달러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종목별로 좀 볼게요. 대원미디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기관이 사고 있다고. 기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너무 좋고 지금 회사가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말하자면 실적은 계속 구조조정하고 이제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재료가 터져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제 영상 보시면 그 이해 가실 겁니다. 충분히 괜찮고 ECS도 아까 매도 물어보신 분 있는데 매도 하셔도 되죠. 저희는 아마 20% 이상 수익정이잖아요. 20, 30%. 그렇기 때문에 매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장대 양봉 나올 때까지는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포트에 안 지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링네트 말고 ECS나 아이스크메드는 포트에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뭐 매도하고 싶은 분은 매도하셔도 되고요. 링네트도 똑같고요. 마이니플러스 종목별로 쭉 보는데 아까 삼성물산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 매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 구글이 혼자 말을 해서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삼성물산 그렇고요. 황금 SD 뭐 상승했고 뭐 일진파워, 비추로테크 전 좋게 봅니다. 좀 기다리시면 올라갈 거예요. 에코캡 상승, 뭐 남산알미늄 아까 얘기했었죠. 뭐 지금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그 설명 다시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시총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거의 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삼성 관련된 그 기업이.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몇 퍼센트 올랐죠?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4% 정도 올랐죠? 삼성전자 볼까요? 자 일단 쭉 보고 저희 다른 종목 보고 밑에 보면 삼성전자가 나오겠죠? 다른 종목들은 딱히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넘길게요. 넘기고 뭐 삼성전자까지 넘기겠습니다. 딱히 볼 게 없어요. 지금 아이스크림헤드도 지금 상승이 나왔죠. 아이스크림헤드 그 상승 나왔는데 한 번 더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얘기한 대로 중학교도 수업을 안 한대요. 근데 수업을 3분의 1만 안 한대요. 중3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중3 애들은 가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3분의 1은 안 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도 호재죠. 그래서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매도해도 되죠.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8,000원대였는데 이미 뭐 한 20에서 30% 수익 중이니까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셔도 됩니다. 메가스터디 뭐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뭐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교육 관련주 대장주니까 두산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오늘 딱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화이자 때문에 뭐 들고 계신 분은 좀 놀랐을 수 있어요. 자 그냥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나올 때까지 뭐 한전 관련 기업 한전산업 좋네요. 통신주도 뭐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나왔는데 삼성전자 4%나 올랐어요. 그죠? 최고점 또 돌파했네. 자, 뭐 내일도 뭐 또 올 수 있고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말하자면 고래인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어항이라고 얘기했죠. 고래가 어항 속에 있는 거예요. 장뜩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나스닥이나 이런 데 가면 삼성전자가 나스닥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한 4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예 애플이랑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기 때문에 장뜩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낮은데 그 어항 속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 이 큰 고래가 움직이면 말하자면 그 파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고래의 움직임에 따라 휩쓸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날은 말하자면 삼성전자 아닌 종목들은 거의 상승을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오전 영상에서 올려드린데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제 삼성전자 굉장히 흐름 좋네요. 그리고 롯데쇼핑도 굉장히 좋고요. 롯데케미컬 대형주들이 좋네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대, 삼성 관련주는 뭐 다 올랐죠. 현대공업 이게 단타 종목인데 아직 지켜보고 있는 거죠. 코데주도 그렇고 KL렛도
KL에 아직도 지금 뭐 매도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 매수한 가격은 수익 중이니까 KBS 생명과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저는 물타기에서 좀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사신 분은 뭐 혹시 제가 이제 조금 사라고 했어도 막 많이 사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는 기다리면 탈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젠텍 뭐 하락했고 항공주도 제가 아까 전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니까 안 할게요. 갑자기 목이 또 아파서. HLB도 그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는데 뭐 아침에 잡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코로나 관련주나 그런 부분들이 좀 조용해지면 올라갈 겁니다. 뭐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요거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 댓글 아까 많이 다셨는데 댓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댓글은 제가 전 영상 항상 보고 매번 체크할게요. 뭐 딱히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뭐 말하자면 ECS를 아이스크림에도 매도했다고 잘하셨습니다. 매도한 것도 잘한 거예요. 뭐 종목 매수했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많고요. 아 뭐 안티가 나중에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400분 이상이 구독자가 증가했어요. 일주일에 400명 이상이면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1400명이 넘어가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안티도 늘어날 거니까 뭐 말하자면 힘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저런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뭐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나랑 HLB 조금 매수해서 구경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뭐 토론방 모바일 토론방이 빨리 안 돼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열릴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열렸어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그 커뮤니티죠. 커뮤니티가 열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녁 강의 기다려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뭐 KPX 세면과 마이너스 30%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대응 방법 설명드렸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무서운데 반등할 거다. 뭐 ECS 매도 타이밍 물어봐주시는데 뭐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멘탈 잘 붙잡고 원리님이 멘탈 붙잡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90% 이상 제가 8, 90%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70%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오늘 경험하셨죠? 제가 이야기한 게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요.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이미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읽기가 좀 민망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금호산업 좀 뭐 매수했다는 분도 있고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만 좀 보고 정리할게요. 미증시도 좋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흐름 좋을 것 같고요. 화이자 백신만 화이자 관련주 저희 KPS 생명과학이랑 KPS 홀딩스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한 대로 뭐 저가에 좀 물타기 해서 기다리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